자, 형법상 예비임무, 선동, 선전, 처벌 규정 관련된 도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도표이죠. 별표 치시고. 이 도표는 강론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도표이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숙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비임무죄는 언제나 늘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 규정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예비임무죄를 처벌하는 죄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강론책 가면요. 제일 먼저 개인특보에 관한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살인 있죠. 살인죄, 그 다음에 위계위력 살인죄 요 경우에만 예비무죄가 있고요. 이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어 있는 이 촉탁승낙살인죄는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적자면 자살교사방조죄도 없죠. 뭐 강론책에 나오니까요.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관여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예비무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아살해죄도 없었지만 영아살해죄는 뭐 형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 것이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가 예비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도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형법에 예비무죄 조항이 신설됐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것이 수년 전에 들어온 것이 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가 예비무죄가 들어왔습니다. 강간죄는요, 요 강간이라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예비무가 있어요. 유사 강간에 강간 들어오죠. 중강간에 강간 들어오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강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간이 있는 단어는 웬만하면 예비무가 있다. 그러면 강간을 배웠으니까요. 추행죄의 경우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제 추행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없지만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죠. 의제.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라 하더라도 이것은 예비음모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를 색깔 칠해 드릴게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의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객체가 13세 미만자잖아요.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추행죄라 하더라도 예비음모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또 볼 것이 요 강간 등 요 상해죄입니다. 요 강간 등 속에는 뭐 유사강간, 중강간 다 들어오잖아요. 요 상해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만 강간 등 살인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없어요. 자, 그거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각주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8번에 별표 치시고, 자, 이 도표 외에 도표 속에 없는 그 이외의 죄의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없다고요. 말씀드렸듯이 추행죄 없죠. 그리고 살인 없죠. 강간 등 살인이나 치사죄 없어요. 사망 관련해서 없고요. 그리고 치상죄도 없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죠. 치상이나 치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없어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이것은 간음이나 추행죄 다 없습니다. 업무상 위례가 없고요. 그래서 도표에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도표에 있는 것이 전부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도표에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알고 있듯이 강도죄는 있죠. 그래서 살인죄와 강도죄는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는 있다. 좀 자세히 들어가면 촉탁, 승낙이나 자살교사방조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 등 없다는 것 각주 참조하시고. 자, 사회적 법익으로 하면요. 방화죄 있죠? 우리 앞에서 좀 배운 적이 있는데 방화죄라고 해서 방화죄 딸랑 외워두시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도표에서 노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방화죄는 164조, 165조 1항, 2항, 166조 1항, 2항, 그쵸? 아니 설명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죠. 164,
165, 166, 1항, 2항. 167, 1항, 2항. 그쵸? 그래서 가운데를 끊어버리면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위에 세 가지 추상적 위헌범, 밑에 세 가지 구체적 위헌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추상적 위헌범 속에 미수 예비음모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주 건조물이 164잖아요. 공용 건조물이 165고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이 166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비음모가 있지만 밑에 세 가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전기 있어요. 가스 전기 있죠? 왜 가스 전기 있을까요? 가스 전기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서울이나 경기도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가스 전기 끊어버리면 수만 가구, 수십 명 가구가 참 불편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다른 제도들보다 한 템포 빨리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무죄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제보다도 형법 개입이 한 템포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살인, 강간, 강도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가스전기 많이 불편당하죠. 방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불나면 평생 일구었던 전재산 모두 잿더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다치고 죽고 하지만 재산도 같이 다치기 때문에 형법 개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폭발성 물건 당연하죠. 또 수많은 살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음모가 있습니다. 자, 방화가 있으면 당연히 물도 있겠죠. 그래서 방화가 나오면 물도 나온다. 일수죠, 일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똑같아요. 현주, 공용,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그쵸?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뭐 몇십 명이 아니고 몇백 명 단위로 타고 있잖아요. 그 기차가 전복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잖아요. 그래서 이 기차나 선박이 들어가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은 형법 개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무죄를 처벌하고요. 일반 교통 방해죄는 뭐 교통이 방해된다라고 되어 있지. 교통이 방해된다는 것은 뭐 차가 막히거나 뭐 차가 뭐 어디 전복되거나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지는 않잖아요. 기차 선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요 일반 교통 방해죄는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먹는 물입니다. 수돗물이죠. 먹는 물, 수돗물, 수도불통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스 전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물에다가 농약을 탔다. 그치? 한 마을에 공동 우물가에다가 농약을 탔다. 서울 사람들 아파트 단지에서 먹는 그 물 나오죠? 독극물 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살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스 전기와 마찬가지로 형법 개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무죄를 처벌합니다. 자, 다음요. 자, 마지막 두 개를 좀 봐두시기 바라요. 제가 문서죄 통화 유가증권 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각종 위조 변조죄는 예비음모가 있어요. 자, 각종 예비음모죄는 있는데, 각종 위조 변조죄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서죄는 없습니다. 문서하고 인장은 문서죄에도 위조 변조가 있잖아요. 근데 문서하고 인장에는 예비음모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론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리지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위조 변조 나오죠. 여기 통화 유가증권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통화 유가증권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우리 강론칙 가면 유형 위조, 무형 위조 배웁니다. 유형 위조에 뭐가 있죠? 각종 위조가 있고요. 각종 변조가 있고 작용 모형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유형 위조 속에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이 있는데 통화죄는 위조, 변조만 있죠. 유가증권은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위조, 변조, 작용 모형의 경우에는 여기 예비음모가 처벌을 된다. 물론 통화 유가증권만 국한합니다. 문서죄는 없고요. 그리고 유가증권에서 여기 작용 모형은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작용 모형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관련해서 자격모형에도 예비무가 있고, 다만 문서죄는 위조변제든 자격모형에도 문서죄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자격모형 유가증권은 있지만 허위 작성은 없죠. 허위는 뭐예요? 허위는 무형위조잖아요. 무형위조이기 때문에 유형위조가 아니라서 허위 작성죄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는 예비무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됐고요. 인지우표도 처벌됩니다. 인지우표 같은 경우도 예비무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예비무죄를 처벌했는데, 여기 보면 자수범 특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자, 그래도 교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립니다. 일단 어려우신 분들은 제끼고요. 자, 지울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개인직법에서 뭐 살인, 뭐 강간, 강도 등이 있다 했는데, 개인직법에서 자수범 특례 조항은 아예 없어요. 자수범 특례 조항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 사유적 법익에 관련된 중에서 요 자수범 특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방화 나오죠? 방화죄에 자수범 특례가 있어요. 근데 일수죄는 없어요. 이거 제가 강론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방화는 있는데 일수죄에는 자수범 특례 조항 자체가 없다. 그것이 방화죄와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나머지 똑같이 폭발성, 가스 다 통화 있는데, 여기 통화죄 같은 경우에 자수범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되는 것이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여기 유가증권이 있었죠. 유가증권은 예비무죄는 있지만 유가증권은 자수범 특례가 없어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일수죄하고 유가증권은 예비무는 있지만 자수범 특례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고, 문서는요. 문서는 원래 예비무 자체가 없죠. 예비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수범 특례 조항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자, 다음요. 자, 예비무 관련해서 국가적법이 가면 몇 개 안 돼요. 많을 것 같지만. 이제 외국에 대한 사전죄 있죠? 사전죄. 뭐 헐리우드 영화 보면 나오죠? 미국 국가랑 뭐 이슬람계 어떤 단체가 미국 국가랑 싸움하잖아. 개인적인 사적인 전쟁을 벌이잖아. 국가와 국가끼리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슬람 종교 단체가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랑 싸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무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묶어보시면 각종 원조죄, 도주를 도와주는 죄입니다. 도주를 도와주는 죄 같은 경우에 예비무가 있고, 그렇지만 단순 도주는 없습니다. 중립명의 위반죄도 없고요. 자, 오른쪽 이건 됐습니다. 요거 자백자수 같은 경우는 사회적 법익 자체가 그나마 제일 중요하고 밑에 것은 별로 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무 끝났고요. 이제 그다음 볼 것이 선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선동 들어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폭발물 사용죄. 폭발물 사용죄입니다. 여기랑 비교하셔야 돼요. 폭발성 물건 파열죄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 파열죄는 예비무만 처벌합니다. 예비무만 처벌하지만 폭발물 요 사용죄는 요 선동까지 처벌합니다. 그래서 각주에 나와 있듯이 10번을 보시면 요 선동, 예비, 음모, 선동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개를 처벌하는 죄는 요 사용죄가 유일하다. 파열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모, 선동 요 세 가지를 처벌하는 죄는 딱 하나, 개인적 법익에도 없고 국가적 법익에도 없어요. 사회적 법익 중에서 폭발물 사용죄 한 개, 유일합니다. 유일. 자, 그리고 선동, 선전, 가장 큰 개념이죠. 선동, 선전을 처벌하는 죄는 국가적 법익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내란, 외환밖에 없어요. 내란, 외환에는 선동, 선전죄가 있다. 자, 내란죄에는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가 있고요.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각종 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는데 요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 여기는 외환죄에 속하지만 요거 예비무, 선동, 선전이 없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 자, 됐네요. 좀 어렵지만
암기 과목이다 보니 암기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운, 암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험에 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판례만 보지 마시고 이런 도표 같은 경우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